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방차 앞을 가로막으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북구와 동구청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 조례를 함께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간 통합 논의가 경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수리비를 제멋대로 불러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를 기록해 추운 날씨를 보인 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며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소방차 앞을 가로막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을 위해서 모든 소방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됐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암시장 인근입니다. 화재 출동 바랍니다. 아침 출근 시각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상습 정체 구간에 들어서자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지금 화재 출동입니다. 6일소에 7일 차량 양보 좀 해주세요. 여러 차례 안내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버티는 차량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소방차 블랙박스에 녹화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다음 달부터 소방차 앞을 가로막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해당 구간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계속적인 피항 의무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항하지 않는 차량, 예를 들어 제3자가 보더라도 고의나 명백하게 피항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는 이륜차가 4만 원, 승용차가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선 3차로의 경우 좌우로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에선 교차로를 벗어난 곳에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때 환자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은 보통 5분. 과태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과 윤종호 북구청장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형 점포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함께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인 김종훈, 윤종호 두 구청장이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 중대형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영업을 제한하고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강제 휴일로 정해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시간만 사실상 일정하게 규제만 해도 사실상 늘어나는 매출액이 이제 한 15% 정도가 주변에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동구의 대형마트 한 곳을 비롯해 북구의 대형마트 3곳과 SSM 6곳 등 관내 10곳은 물론 다른 구군과도 협의해 울산시 전체에 똑같은 영업 제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남구하고 중구하고 쉬는 날이 달라지면은 북구에 와보면 바로 중구 가는데 5분 남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해당 유통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승전회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일을 마치고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 특히 건축허가를 두고 북구청과 1년 넘게 마찰을 빚은 코스트코는 올가을 개점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부 논의 중이고요. 확정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영업 제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간의 통합 논의가 경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BC는 이 같은 통합안이 나온 배경과 또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문화권인 울산과 경주, 포항은 울산권, 포항권으로 부를 만한 배후 지역이 없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세 도시를 합치면 인구는 200만에 육박하고
면적은 3,500제곱미터로 부산의 5배. 지역 내 총 생산은 대구의 2배가 넘고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부산, 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울산과 포항의 산업 기반이 경주의 역사 관광 자원과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권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고요. 포항하고 연계된다면은 그야말로 환동의 근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가 울산과의 산업 연계성도 부산보다는 경주, 포항 쪽이 더 높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포항에서 생산된 철판을 쓰고 있고 경주에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연계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북구와 경주의 그 외동, 입실 이런 지역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연계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 관광과 교통 분야도 이미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울산, 경주, 포항의 통합론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각 도시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통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통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당장은 현재 진행 중인 3개시의 협력 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쪽이 현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누리당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4.11 총선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울산에서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모두 18명이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 심사 현장 선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첫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시당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심사 예정 시간이 지연되면서 공천 신청자들이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모두 24명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입당이 허가되지 않은 이종직 씨와 현역 의원 5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천 심사에 앞서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에서부터 공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을 찾아가서 후보들을 만나고 후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천위가 첫 면접 대상 지역을 PK 지역으로 정한 속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이른바 문성길 트리오와 친노 인사들의 출마로 예상되는 야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야권 연대에 대비해 조기 공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사람이 걸러지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도덕성과 함께 사회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 능력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에 2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공천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받아본 분이라면 과연 제 가격이 맞을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을 텐데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보니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주부 이모 씨는 최근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견적이 650만 원이라는 말에 차 수리를 맡겼는데 찾을 땐 800만 원을 넘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수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부품을 교체한 뒤 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만큼 나올 것 같으면 안 고쳤다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랬거든요. 뭐 어떡하라고 자기네들은 이제 고치라는데 어떡하라고. 김모 씨도 한 차량 정비 업체에 범퍼 교체를 맡겼다가 멀쩡한 후방 감지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정비 업체에서 실수로 센서를 끊어놓고서는 처음부터 센서가 고장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민원만 6,300여 건, 한 달 평균 530건에 이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차를 맡기기 전에 견적서를 챙기고 두세 개 정비 공장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견적서의 그 내용과 다른 또 추가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고지하신 부분을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청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말로만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고 정비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견적서 의무 발급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측은 뒤늦게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최근 IT 기반 시스템과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공개 입찰로 수도권의 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49% 지분을 가진 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IS 신용등급 평가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이고 거래 안전성 저하가 예상돼 주의를 유하는 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았지만 세금 체납으로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의 체불이 돼 있는 상태고 세금도 지금 좀 체납이 돼 있다고 들었고 현재 지금 경영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자본이 잠식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발주처인 대학도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알아보는 대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도 원정 기술의 경쟁력을 지키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지역 건축물 10개 가운데 3개가량이 2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울산의 건축물은 12만 1000여 동으로 이 가운데 30.7%인 3만 9천 동이 2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또 건물의 52%가 1층 규모이며 주거용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32제곱미터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플랜트 업체 대부분이 지난해 저가 수주 경쟁 등으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랜트 업계에 따르면 대경 기계기술과 성진지오텍은 지난해 각각 199억 원과 2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일진에너지의 경우 9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이는 대부분 플랜트 분야가 아닌 발전소 설비 운영 등 다른 사업 부문에서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봉계 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당초 3.3제곱미터당 75만 원에서 62만 5천 원으로 12만 5천 원 낮춰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용지는 24필지 10만여 제곱미터로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함께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봉계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현재 4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에 문을 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언양 가축시장이 폐쇄됐습니다. 2일과 7일에 개장하는 5일장에 맞춰 문을 열던 언양 가축시장은 부지가 울산 고속철 역세권에 편입돼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는 울주군 상북면 진해리에 새로 조성된 가축시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시설 개선을 권고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1곳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383건의 시설 개선을 권고한 뒤 해당 업체들이 822억 원을 투입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며 개선 여부와 배출 저감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272억 원을 들여 페인트 날림 방지 시설을, 무림 PNP가 96억 원을 들여 비산먼지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